인도네시아가 연체하는 8천억 원을 폴란드가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가져간다. 폴란드가 드디어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Z의 흐바육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한국의 무기들의 생산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최소 20조 이상의 추가 수주 계약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흐바육 회장의 방문은 진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단순히 계약에 대한 점검 차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FA50 생산시설을 찾아간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한국에 오자마자 카이 공장에 가서 폴란드가 계약한 FA50이 조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 사실 FA50을 보러 간 듯 했지만 그 옆에는 시험 비행을 마치고 온 KF-21 CJ1호기와 추가 장비 장착 작업을 진행 중인 KF-21 CJ2호기가 보였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표단은 KF-21에 그려져 있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고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농담이 아닌 것으로 당시에도 파악했지만 폴란드는 지금 정말로 국기를 거꾸로 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문 당시에 흐바육 회장이 보고 갔다는 말만 나오고 그 이상의 보도가 없었는데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일 흐바육 회장이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12 사업에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여 방식이 인도네시아가 연체하는 8천억 원을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하고 지난해 말 선수금 1조 2천억 원을 바로 입금했는데 이것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은 10% 정도의 비율인데 이렇게 많이 선수금을 낸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지금 4년 동안 미납금 8천억 원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전체 미납금의 1.17%인 94억 원, 지난 2월에 4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총 6%를 4년이 지나서야 납부했지만 아직까지도 공동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폴란드와 손을 잡고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오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쉽게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 구체적인 설비 투자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함께 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미 개발 진행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2026년에 전력화될 예정인 KF-21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참여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사라졌고 미국의 F-15 이글2 판매를 허용했다며 이를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F-15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전투기라는 등 러시아 전투기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돈이 없다고 8천억 원도 내놓을 수 없다고 했지만 미국에게서 F-15 전투기 36대와 통신체계를 들여오는데 무려 19조가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돈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는데 돈 없다고 한국에 분담금을 내지 않은 프라보 인디 국방부 장관은 이를 도입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F-15 이글2는 이전 구형 F-15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지만 비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텔스 기능을 장착할 KF-21과는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3월 11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전투기 소위 35 11대를 구입하려다가 미국에게서 혼쭐이 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무기를 많이 도입하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KF-21을 한국이 개발하며 공동개발국에 인도네시아를 두는 것을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믿지 못하는 미국은 F-35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도록 주선한 데 이어 같은 달 미국 재무부도 F-15 전투기 36대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수요에 맞춰 F-15EX 전투기를 개조해 인도네시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너희는 F-15 개량형으로 만족해라 라는 듯 대우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며 재밌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되는 사이 한국은 이미 KF-21 블록 1을 인도네시아 자본 없이 한국만의 힘으로 만들어냈고
이제는 블록 2, 3에서 공동 개발국을 찾고 있는데 폴란드가 가장 먼저 나섰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FA-50 전투기 48기를 받고 나서 KF-21 개발 1단계 공대공 무장 개발이 마무리되었기에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을 시작하는 오는 2026년부터 한국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합류하면 막대한 개발 비용에 부담을 덜 수 있고 향후 유럽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UAE, 이집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한국의 FA-50을 비롯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신뢰를 쌓은 나라들은 KF-21의 잠재적인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FA-50을 18대 계약한 이후 지금 호주 공군 차세대 훈련기 수주전에서도 T-50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공군은 이를 도입하면서 F-35와 유사한 KF-21까지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더 스트레치 지스트에서 전 주한 호주 대사 빌 패터슨이 한 말이 호주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패터슨 전 대사는 이 매체에 한국 방위산업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게임 체인저다 라고 말하며 한국은 막대한 수혜자며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 속도와 품질, 첨단 기술로 글로벌 무기 공급에 최전선에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행보에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대만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도 고강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대만이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7.1%나 늘렸고 대만은 방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 방산업계에 무려 28조 원어치의 물량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생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무기 인도가 빠르게 되지 않자 속이 타는 대만이 지금 한국 방산업계를 대안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전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K9 자주 곡사포와 K2 흑별전차가 폴란드로 수출된 점을 보면 한국 방산업계의 생산 속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대만에서 엄청난 속도로 무기를 생산하는 한국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군비 진출을 늘린 국가는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폴란드 등으로 모두가 하나같이 한국 방산기업들의 군수물자를 수입했거나 고려 또는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국제사회 충돌과 불안정 속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며 최고의 방산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위협에 인근 동유럽 국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K9 자주포에 엄마 손을 잡고 올라간 아이도 보였는데 이제 폴란드 국민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란 가족 모두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신뢰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최근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한국 총리가 찰스 국왕에게 대관식이라는 즐거운 행사를 하게 된 것을 진심을 담아 축하드린다 라고 말하자 찰스 국왕이 한국이 방위산업이 강하죠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금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국이 무기체계를 바꾸는 데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